안녕하세요. 2022년 1학기 기말고사 건대국어 1학년 기말고사 시험에 대해서 시험 분석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전후의 시간으로 시험지에 대해서 분석해 볼 거고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강사 소개 간단하게 해놨는데요. 뭐 내원생들 어머니들께서는 뭐 한두 번 정도는 보셨을 뭐 소개인 것 같고요. 학생들이나 를 위해서 뭐 그냥 간단한 뭐 양력 적어놨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10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본다면요. 먼저 등급 컷과 난이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 이제 시험지 내용의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대비하고 해야 하는지,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대비하는지, 어떻게 하면 점수가 더 나올 수 있는 방향인 건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등급 컷과 이제 시험에 대한 난이도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벌써 이제 1학년의 두 번째 시험이니까요. 선택형 문제가 30문제가 나왔고요. 100점의 배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본다면 3.3점 정도의 배점을 가진다고 보셔야겠죠. 자, 2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학기 때도 역시 건대국어 1학년 시험은 서술형이 존재하지 않고요. 2학기 남아 두 번의 시험도 선택형 30문제 전후로 출제되며 100점의 배점을 가질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제가 항상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1학년 시험에서는 지금 선택형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은데 2학년 시험에서는 다른 학교하고 똑같이 30점 정도의 배점을 30점 정도라기보다는 30점의 배점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2학년 올라가서 이제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택형 시험이 이제 문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1학년 때 내신 준비하면서 뭐 선택형이라고 하는 시험이 뭐 그렇다고 내용을 벗어난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 내용에 해당하는 선택형 문제를 아예 안 풀고 제끼고 이렇게 가면 2학년 1학기 시험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면서 선택형 부분에 대한 게 1학년 때 출제되지 않지만 꾸준하게 준비를 해주는 게 향후 2학년 시험을 대비해서 유리하다라는 부분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등급 컷 보시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아직 등급 컷 정확하게 안 나온 상황입니다만 지금 중간고사보다 등급 컷이 조금 더 낫다, 그러니까 더 어렵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문법 문제가 워낙 이제 문법 범위가 광범위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 90점 정도 전후로 1등급 컷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80점 한 초중 한 중반에서 중후반 정도로 2등급 컷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80점 초반 정도로 해서 3컷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1, 2, 3등급 부분에서는 좀 등급 컷이 굉장히 좀 따닥따닥 붙어 있는 느낌으로 시험지의 등급 컷이 형성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80점에서 90점 전후 해서 1, 2, 3등급이 다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렵냐 안 어렵냐 뭐 어떠냐라고 한다면 뭐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시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석하고 싶어요. 내신 기간이라고 하는 5주에서 6주 정도의 시간 동안 준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험 범위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냥 6주 공부해서 이거에 대한 성과를 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이 시험은 점수 맞을 수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준비해서 준비하는 경우에 거기서 점수를 맞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려운 시험.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험지를 6주 공부해서 결과에 대해서 어렵냐 안 어렵냐 물어본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좀 전통적인 혹은 단기간에 준비해서 점수를 평가받는 내신 시험이라고 보긴 어렵다.
라고 하는 시험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세부 내용으로 넘어가셔서 저하고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부 내용 분석입니다. 일단 문제 30문제 제가 나왔다고 했는데요. 30문제 어떻게 문항수 배치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교과서에 해당하는 지금 단원이 의문 단원이랑 맞춤법 단원이랑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얘네 둘에서 5문제씩 깔끔하게 딱딱 뽑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문법 프린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충자료 주셨는데 거기 프린트에서 5문제 뽑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4번으로 내려오시면 모의고사에서 이제 문법 5문제를 집어넣고 여기서도 시험 범위야 라고 하셨는데 어찌됐건 모의고사 문제에 있는 문법 5문제까지 해서 총 이번 시험은 문법 문제가 이렇게 1번에 555 해서 15문제 그리고 4번에 모의고사 문법 5문제 해가지고 이렇게 문법이 20문제가 출제됐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에 이제 문학작품 이제 뭐 희곡이랑 뭐 수필 하나 들어갔었는데 자, 그거 두 개 합쳐서 5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또 그 시험 범위 중에서 독서 지문 3개 시험 범위로 제시하셨는데 그 중에서 2개가 출제됐고 5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해 본다면 문법에서 20문제 나왔고 교과서 문학에서 5문제 나왔고 모의고사 독서에서 5문제 나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보셔도 배점 자체가 20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문법 중심의 내신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작년에 이제 완전히 막 어마어마한 뭐 대지각 변동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의 올해 시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실패를 바탕 삼아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의문 단원이 교과서 단원인데 5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5문제 30문제 출제해서 지금 5, 6, 30이니까 6분의 1의 그 비중을 둔단 말이야, 의문에 라는 것도 상당히 좀 놀라운 부분이었고요. 뭐 맞춤법 5문제는 뭐 그렇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교과서에서 맞춤법 자체가 크게 이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단어는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 봐보시면 문법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프린트 5라고 되어 있고 문법 5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이 프린트 5라고 하는 게 문법 범위가 뭐 전체 고등문법이라고 했을 때 전체 고등문법의 한 3분의 2 정도가 담겨져 있는 프린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프린트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기에는 그게 너무 넓었어요. 그러니까 프린트라고 하지 말고 그냥 문법 전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6주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시험은 아니다 라고 설명드렸던 거고요. 문법의 기본기나가 갖춰진 학생한테 유리했던 시험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프린트가 문법 전반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프린트인데 그럼 과연 6주 동안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을 안 보는 것도 아닌데 이 문법 전반에 대한 것을 과연 준비해서 시험 볼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봐서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고등학교의 첫 시험인데 그러니까 1학기라고 하는 그 첫 학기인데 문법 시험을 이렇게 내는 게 학생들의 어떤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어찌됐건 내신 시험에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하고 이거에 단기간으로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좋은 성과를 얻어내면서 학습 이제 욕구를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게 내신 시험의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문제를 내면 난 이번에 좀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볼까라고 했던 학생들도 뭐야 이거 해도 안 되네 라고 하는 좀 절망감에 빠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별로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작년 시험하고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작년 시험은 제가 계속 비판합니다만 말이 안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범위가 넓으면 난이도가 쉬워야 되는 거고요. 난이도가 어려우면 범위가 좁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와 그러니까 이 그 뭐 범위라고 하는 거는 반비례 관계를 가져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의 적정한 어떤 등급도 적정한 학습 욕구도 아이들한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망이었죠. 왜 폭망이었냐면 범위가 넓은데 난이도도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넓은 범위를 제시해 놓고 거기에다가 문제까지 어렵게 내버리니까 뭐 그거는 뭐 과연 그래서 이제 찍기 대잔치가 벌어졌던 상황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 범위를 이렇게 넓게 던졌던 건 사실인데 넓게 던진 만큼 지금 난이도가 지금 어려운 문제들은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 모의고사 독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모의고사 독서까지도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은근히.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독서하고 문법이 10문제가 출제돼서 이제 3분의 1, 30% 정도를 출제한다는 기조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문제들을 몇 면을 살펴보니까 모의고사 독서하고 문법 같은 경우는 거의 모의고사에 있는 시험지를 크게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내거나 아주 쉽게 냈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지금 상당히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문항수만 보면 안 되는 거죠. 문항수만 보면 줄어들지 않았지만 난이도를 봐보니까 거의 그대로 낸 문제들도 몇 문제 보이는 것 같아서 모의고사 비중이 또 작년에 또 막 되게 야심차게 막 모의고사를 어렵게 내시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 그 부분을 또 싹 또 발을 한 발 뺀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문법 부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올해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이미 다 지난 시험이긴 하지만 예비 고1 이제 1학년 시험을 보게 될 내년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건대국어 같은 학교 건대국어 학교에 이제 1학년이 될 학생들은 문법 부분을 상당히 이제 겨울에 준비를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신 기간에 처리가 되는 양은 아닙니다. 이 양은.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으면서 어찌됐건 작년에 넓은 범위와 높은 난이도라고 하는 그 잘못된 선택에서 넓은 범위와 높지 않은 난이도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 정도는 밸런스를 좀 맞췄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뭐 문법에 관련된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난이도는 범위가 넓은 만큼 높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대비했는지, 어떻게 대비하는 게 맞을 건지에 대해서 뭐 제가 좀 설명드린다면, 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내신은 이해, 암기, 적용이라고 하는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세 개의 축이 그냥 단순하게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하고 적용도 하고 이게 아니고요.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 수업 시간에 내가 열심히 설명하는 것은 이해해라라고 하는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자, 그러면 그렇게 내가 이해를 시켜드렸으면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그것들을 암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나 이해했어. 나 아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 중학교 때까지 이해하면 점수를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해한다고 해서 점수를 잘 맞는 게 아니라 이해한 것을 암기해야 점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점수가 쥐어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암기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어떤 우리가 원칙 이런 것들을 외웠다고 해도 그것들이 또 그대로 문제의 점수화 되진 않거든요. 왜냐면 또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걸러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한 단계 더 뛰어 올라가는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암기하고 그 암기가 끝났다면 적용해보는 것, 적용한다는 건 문제를 풀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순서대로 가야 우리가 내신 시험의 점수가 나올 수 있다. 그게 안정적으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점수를 맞을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나쁜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요? 이해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됐는데 적용부터 앞으로 와서 때려 풀면서 공부했다라고 믿는 사람들. 왜? 이해도 하기 싫고 암기도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문제 풀면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거야. 자, 가장 나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신에서.
차라리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어떻게든 이해하고 암기를 조금이라도 하는 게 낫지 막 적용부터 때리는 거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해, 암기, 적용이라고 하는 이 순서가 잘 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습관이 들었으면 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수자학원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한 걸 할 수 있게 하진 않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한 만큼, 준비한 만큼, 그리고 그것들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을 저희 학원에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만큼 도와드리는 것이지 안 되는 게 막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과거의 기록, 저희가 과거의 데이터들, 학습지들, 교과서, 내용, 시험지들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기록을 쥐고 있습니다. 자, 그것과 현재의 열정, 그 열정 여러분들의 열정이겠죠. 물론 저의 열정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게 최대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주고 여러분들도 본인이 잘하기 위해서 최대한 열정을 발휘해 주는 것, 그 열정이 합쳐지면 저는 우리가 볼 시험에 있어서의 성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기록, 현재의 열정, 미래의 성공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번 기말고사의 결과에 대해서 뭐 잘 못 본 사람은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볼 수 있을까에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잘 본 사람은 내가 왜 잘 봤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서 그것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더운 여름입니다. 여름방학 때 또 2학기 시험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준비하고 고민해야겠죠. 자, 2학기를 준비하는 여름방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